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강보합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같이 엇갈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뉴스 같은 경우는 FOMC 쪽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다.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런 형태의 모습이었고요. 나쁜 뉴스라면은 이제 우한 폐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환자가 1만 명을 돌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에 따라서 WHO가 30일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시점으로만 본다라면 확진 환자가 일단 10,000명을 돌파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 이야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무더기 상패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3월이면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작년도부터 이어져 온 이러한 내용들,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개선 명령을 이행했는지 이 여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떠한 종목군들이 상장 폐지 우려감에 속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맞는다면 부품주도 급등한다. 묻지마 전염병 테마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테마가 형성되면 이것저것 할 거 없이 그냥 막 갖다가 상승시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어떠한 종목군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어떠한 종목군들은 테마 쪽에서 너무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닌지, 정부 당국이 감시 체제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네, 1월의 끝자락인데, 이런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참, 많이 이제 변동성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잘 가야 되는데,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했었던 이런 바이러스가 발목을 턱 잡고 있어서 조금 답답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좀 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조만간 이제 어떤 방향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뭐 불안감이나 부담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크게 반응은 하지 않는 것 같다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여전히 혼조 양상 흐름들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바이러스 관련한 부분에서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일단 강하게 상승 출발한 이후에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집중한 포인트는 FOMC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들어서 첫 번째죠.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좀 집중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양적 완화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요즘에 양적 완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이제 작년 말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단기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이쪽 단기물에 대한 그런 조치가 좀 필요했었던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요, 단기 국채 매입을 많이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안정세를 좀 보였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에 돈을 풀어주는 그런 양적 완화의 형태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양적 완화 라이트라는 그런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 상승 랠리를 부추기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기조, 즉 양적 완화의 기조는 더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미 예고를 했던 것처럼 금리는 그대로 동결 1.5에서 1.75%포인트로 동결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올해 내내는 일단 금리를 올릴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도 그냥 고정되고 그 다음에 당분간 국채 매입을 지속한다. 즉 양적 완화의 라이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연준의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은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양적 완화라는 부분들은 시장에 돈이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요거 나 종료할 거야, 이제 끝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단기적인 돈줄이 끊기기 때문에 일단 충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점을 좀 많이 집중하고 있었는데 걱정 마, 계속 해줄 거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제 우한 폐렴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제 경제적인 어떤 불확실성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충격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장의 영향은 좀 적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이죠. 1월 30일 날 이제 WHO에서 긴급위원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게 좀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확진 환자가 지금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자정까지만 하더라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10,000명이 안 됐었는데 순식간에 막 몇천 명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훅훅 늘어나면서 이 확진 환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중국 내에서는 이게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접촉성 그런 의심 환자가 좀 됐었던 부분이었고 여기서 확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이제 확진 환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게 뭐 빠르게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통제가 되는 시점까지의 그 인원수가 수만 명은 됐다고 하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마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이에 따라서 WHO가 다시 한번 이제 긴급위원회를 소집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안건이 우한 폐렴 이 상황을 비상사태로 선포할 것인가에 대한 안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이죠. 오늘 밤 10시 30분쯤 될 것 같죠. 요때가 되면 이제 미국 당도 시작을 할 텐데 아마 이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내용 때문에 미국 증시에 영향을 좀 받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비상사태로 그 선포가 되게 되면은요,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면요, 여행, 교역, 그리고 국경 간의 이동이 제한이 됩니다. 즉, 감염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들 그냥 통제가 되는 거죠. 그 나라가 완전히 통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라는 이 나라가 통제가 돼버린다라면은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이 교역이라든지 국경 간 이동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 되면은 이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물론 경제적 타격보다도 이런 인류의 그 생존이라든지 이런 감염병의 어떤 억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충격을 받게 된다면 아마도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동안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었던 내용들 좀 보게 되면요. 2009년도 신종플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이런 정도 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총 5번 정도를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만약에 우한 폐렴이 또 비상사태가 선포가 된다면 6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WHO의 지금 사무총장이 그동안 이제 중국의 가장 지지를 많이 받았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서 이런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오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비상사태 선포가 될 것이냐 이 부분 이걸 너무 미적대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또 인적 관리가 또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WHO의 비상사태가 선포가 될 것인지 여부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뭔가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WHO의 비상사태가 선포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른 경제적인 충격을 당분간은 좀 피하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은 맞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소가 되어야지만이 증시가 조금 더 힘을 내게 될 텐데 증시는
이런 악재를 어느 정도 걸음으로 삼아서 더 강하게 상승한다라고 하니까 현재 상황을 조금 아직은 최악의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요. 좀 더 발빠른 통제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감염의 억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좀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 상황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요맘때쯤 되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의 무더기 상패 우려감. 이 감사보고서 때문이죠. 감사보고서. 이게 2018년도였던가요? 17년도였던가요? 이게 그 회계감사가 좀 강화가 됐죠. 강화가 되면서 비적정을 받은 그런 사람들, 그런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얻어맞기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그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매각이 된 이유도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죠. 리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비용 처리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적자 기업이 돼가지고 매각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기도 했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 감사 기준이 강화가 되는 것은 기업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무더기 상장 폐지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냥 바로 상장 폐지. 예전에는 이제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이것을 해소시키는 그런 재감사를 받았으면 받고 그냥 해소만 되면 됐는데 해소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상장 폐지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상장 폐지를 당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작년인가에 바뀐 법이 어떻게 되냐면 상장 폐지 기준에 되더라도 일단 개선 명령을 주자. 그래서 개선 기간은 1년 정도 주고 그 기간 동안에 개선이 되면 회사를 그냥 살려주고 아니면은 다음 해에 이제 개선 여부를 살펴보고 상장 폐지를 결정짓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살아난 기업들도 있습니다. 지금 뭐 솔트웍스라든지 영신금속, 경남제약, 셀바스 AI 뭐 등등 이런 기업들이 다시 이제 그 적정 상황을 받아서 이제 상장 폐지가 해소가 되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대체적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진행이 됐었고요. 가장 이제 늦게 된 것이 이제 경남제약이죠. 레모나로 유명했었던 이 경남제약이 12월 5일날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그 기업적인 부분이 부담이 없다. 그 다음에 개선이 잘 됐다라면 다시 상장을 살려주고 있는 그 회사의 어떤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법은 강화됐지만 회사가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면 이 부분은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될 수가 있는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지 못한 기업들입니다. 개선 기간이 이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재감사 계약을 안 한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무더기로 또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올해 또 새롭게 이런 어떤 의견 거절을 받는다거나 뭐 한정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감사 보고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기업들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합쳐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부담감이 좀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조심해야 되는 기업들 뭐 지금 상장 그 실질 심사가 들어가고 개선 명령에 들어간 기업들은 이제 그 거래 정지 기간이란 말이에요.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는 뭐 일단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뭐 그 감사 계약을 하든 안 하든 또 상장 폐지가 뭐 결정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들어가고 나오고 난 부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지난 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 새롭게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요맘때 2월달 들어가는 시점 해가지고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간들이 있죠. 요때는 이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전년도의 실적 이런 부분이 다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그 좀 부적합했었던 그런 쪽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월달, 3월달 정도 수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서 적정 평가를 받은 기업이거나 아니면 실적적인 부분들이 그래도 적자를 연속시키지 않는 기업이거나 이렇게 그 회계감사 쪽에서 부적합을 받지 않을 그런 기업들을 골라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코스닥 매매하지 마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일단은 그 재무 구조를 조금 살펴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년에 지금 딱 요 기간입니다. 2월과 3월 한 2달 정도만 이 재무제표를 살펴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 아니면 아예 그냥 우량주 쪽으로만 투자를 하게 되신다면 상장 폐지는 피해 가실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건 지금부터는 네, 무더기 상장 폐지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가 엄청나게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 관련한 또는 이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조그만 연결고리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신종 코로나 우한 폐렴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기록적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단기 과열과 거래 정지 예고 뭐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묻지마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뭐 테마가 나올 때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말은 계속하지만 실제로 이제 매수가 몰리게 되는데 이걸 두고 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주력적인 종목과 주력적이지 않은 종목들을 좀 골라내는 포인트는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지금 그때가 2000년대 초였던가 2009년인가요? 10년인가요? 그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그 자전거 관련 테마가 있었어요. 자전거 관련 테마. 그 당시에 이제 뭐 그동안은 없었던 거지만 이제 자전거 도로를 깔겠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이제 그 뭐 친환경인가요? 그래서 이 자전거를 좀 육성하자 뭐 해가지고 자전거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올릴 때가 있었죠. 그때 뭐 삼천리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뭐 알톤 스포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전거 도로를 까는 뭐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는 상황이 좀 있었죠. 이제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이제 뭐 그 도로 아스팔트 까는 그런 기업이겠죠. 그래서 자전거 도로 아스팔트 까는 기업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가 많이 팔릴 거니까 자전거 기업들, 삼천리 자전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승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 테마가 형성되면서 오르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파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고무 회사, 페인트 회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얘네들 왜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자전거 그 손잡이에 끼우는 고무로 만든 회사다 해가지고 그 회사가 올라가고, 페인트 회사 너는 왜 올라가냐 그랬더니 자전거 도로에 그 뭐 빨간색 칠하는 뭐 그런 페인트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요, 나도 그런 거 할 건데 자전거 사업에 진출할 건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흘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도 지금 그렇거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업체죠. 이제 수젠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중국 제약사와 손을 잡고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 개발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냄새가 좀 나죠. 또 그다음에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업체, 장비 업체예요. 이 한성 네오텍이라는 이 기업은요, 중국 방역용 마스크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 기업이 지금 뭐 연관고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뭔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그냥 여기에 그냥 숟가락 얹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투기 세력의 개입 여부, 그러면서 가짜 뉴스라든지 또는 뭐 지금 당장 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형태의 이야기들을 흘려버리는 거죠.
주가가 그동안 조금 부진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테마가 형성됐을 때 신사업 진출해가지고 갖다가 얹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동안 부진했었던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도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럴 때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합니다만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경우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마스크 판매, 그다음에 손세정제 이런 기업들 쪽에 주목을 하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일단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백신 개발 쪽도 지금 뭐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받고는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백신 개발 쪽에서는 당장 나타날 수 있는 성과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어떤 백신을 개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들은 일단 뜬구름 잡는 부분이라고 좀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관련은 있겠습니다만 약간 상대적인 부분들이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예방과 그 다음에 방역 이런 쪽으로만 계속 집중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방역과 예방 쪽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고무회사, 뭐 마스크에 들어가는 고무 밴드를 만드는 회사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마스크 원단을 갖다주는 뭐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연관성이 있습니다만은 이 고무 밴드 만드는 이런 거는 이 테마를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업들인지 어떠한 기업이 테마를 형성하는 것인지를 좀 잘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또 그렇게 중심 테마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라면 그것 역시도 거래소 쪽에서 이제 뭐 거래 정지라든지 주의보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꺾일 수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FOMC에서는 다소 좋은 소식을 보여줬지만 이 코로나 환자가 10,000명을 돌파하게 되면서 WHO의 긴급 사태 선포에 대한 불안감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다는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해마다 요맘때면 나오는 코스닥 무더기 상패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 만드는 부품주들까지도 급등하는 상황, 그 다음에 뭐 사업 진출하겠다 발표하면서 급등하는 종목들, 묻지마 테마주들 막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옥석을 잘 가릴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제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변동이란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는 않는다. 주가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 아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며 일단 하나의 방향이 정해지면 한동안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게 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요, 지금 현재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포인트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한 강력한 그런 쓰나미적 재료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일단 결정된 방향으로 계속 간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악재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조정은 일단 방향성을 해야하기보다는 주가의 단기 과열을 조금 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일 것이다. 오히려 저점권에서의 신규 매수 기회를 포착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부정적인 부분보다도 저점에서 기회를 찾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에 대한 부정적 관점보다 긍정적 관점을 가져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